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부족하면 사포닌을 먹어도 홍삼을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홍삼 하면은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는 거의 대표적인 거죠. 거의 매출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고, 어버이날 선물에도 1등이고 효도 선물에도 1등이고, 외국에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건강식품에서도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홍삼은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연구가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연구를 보면은 옛날에 동의보감 처방전 중 약제의 17%가 인삼이었거든요. 이게 인지기능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인삼에 있는 사포닌이고,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아세틸콜린, 뇌를 굉장히 순발력 있게 만드는, 기억력을 좋게 하는 이런 성분인 아세틸콜린도 분비를 촉진하고, 혈류를 개선해서 심근경색도 예방해주고, 항암 면역세포인 NK세포도 활성화시켜주는 게 바로 사포닌입니다. 이 사포닌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좋은 성분인데, 원래 사포닌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인데 사포나에서 비롯됐습니다. 사포나라는 말은 소프라는 거랑 비슷한 어원인데요. 그러니까 거품이 내는 효과가 있는 성분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사포닌입니다. 그래서 사포닌이 들어가 있는 식물들이 많이 있죠. 750여 종의 식물들이 사포닌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많죠. 도라지, 더덕, 대추, 감초, 오가피, 콩 이런 데도 사포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와 다르게 인삼 사포닌은 효과가 좀 더 남다르다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연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한 연구를 보면은 성인 69명을 한 2달간 복용했더니 항산화 효소는 56% 증가하고 DNA 손상은 17% 감소했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폐경기 여성 한 7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홍삼을 한 3달 먹고 나서 폐경기 증상이 30%가 감소하고, 콜레스테롤이 21%가 감소하고, 저밀도 콜레스테롤도 23% 감소했다. 이런 많은 좋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너무 좋은 작용이 많은데,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인 중에 4분의 1 내지는 많게는 3분의 1 정도가 홍삼을 먹어도 사포닌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게 사서 복용을 하고 또 선물을 하는데도 사포닌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홍삼 사포닌은 장 내에 미생물이 없는 동물에게 섭취를 시키면은 몸에 하나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는 통로 자체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컴파운드 K라고 하는 물질로 분해되어야 체내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고 가스가 차고 배가 벙벙하고 변비설사가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이 특정한 병 때문에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장내 미생물이 당연히 파괴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포닌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뭐가 분해돼야 되는데 컴파운드 K로 분해가 안 되니까 효과를 못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인삼은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데 그것을 먹고도 효과를 못 본다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내 장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장을 좋게 하는 안 좋은 식단을 피하거나, 김치, 발효유, 청국장, 된장, 그다음에 유산균, 건강한 장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포닌의 흡수력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요즘에는 아예 컴파운드 K로 전환이 된 형태의 홍삼 제품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직접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래야 사포닌이 효과를 본다는 얘기죠. 사포닌은 사실 우리나라 사포닌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중국삼과 고려인삼을 폐암세포와 자궁암에 직접 투여를 했을 때 그 암세포 억제 효과에서 고려인삼은 70% 이상, 중국삼은 30%에 머물렀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포닌의 총 함량도 고려인삼이 평균 1.47%, 중국산이 1.1%, 일본삼이 1.0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려인삼은 사포닌의 종류에도 34종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국삼이 15종, 미국삼이 14종, 일본삼이 8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고려인삼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포닌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인삼에서 나오는 사포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진생 플러스 글루코사이드를 합쳐가지고 진세노사이드라고 부릅니다. 진세노사이드를 우리가 이제 인삼 사포닌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마다 뒤에 보면 써 있는데 몇 가지 얘기해 보면, RB1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 안정작용, 학습 기억력 개선 작용이 있고, RB2는 항당뇨 콜레스테롤 저하작용,
RC는 진통,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 촉진,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올리는 거죠. RD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 촉진, 항노화. RE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촉진, 그리고 항당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통작용. RG1은 면역 증강, 기억력 증강, 학습 기능 개선, 항피로작용이 있고요. RG2는 혈소판 응집 억제 적용,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력 감퇴 개선이 있고요. RG3는 암 전이 억제, 항암제 내성 억제 작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RH2는 가장 암세포에 많은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암세포 증식 억제, 항종양 작용, 인슐린 분비 촉진 이런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들어가 있는 진세노사이드가 종류가 다르고 그 효과가 다르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포닌의 효능을 몇 가지 당뇨와 인슐린 수치 개선한 논문을 한번 보면요. 사포닌의 RE와 RB2는 항당뇨 작용이 있어서 소화는 촉진시키지만 당의 흡수를 막고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혈당을 낮춘 효과를 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 연구가 돼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 홍삼의 혈당 개선 효과는 캐나다 토론토대 블라드미르 벅산 교수에 의해서 연구가 됐는데 3개월 동안 매일 고려 홍삼을 6g씩 2형 당뇨병 환자에게 복용시켰더니 인슐린 농도는 30%나 떨어졌지만 혈당 농도는 올라가지 않고, 이 말은 즉슨 인슐린 수용체 민감성이 회복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 인삼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의 폴리텍 대학교의 생명의학부 아이리스 벤지 교수에 의하면은 당뇨병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혈당 강화제를, 다른 그룹에는 혈당 강화제와 홍삼 추출물을 함께 투여한 후 두 그룹의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했더니 혈당 강화제만 투여한 그룹은 인슐린 저항성이 88%, 홍삼 추출물과 함께 투여한 그룹은 인슐린 저항성이 55%로 월등히 인슐린 저항성이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낮을수록 당뇨에서 멀어지는 거죠. 항암 효과에 대한 리뷰 논문을 보면은 RG3는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하고 항암제의 내성 억제 효과를 갖고, RH2는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가지고 이런 사포닌들이 NK세포와 T림프구 활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연구돼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보조제로서 또 연구가 있는데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의 스리남 교수팀은 백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등 서양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인종과 여러 종류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인삼이 항암 피로도 및 육체적 고통지수, 항암 증상 고통지수를 낮추고 웰빙 지수를 높여서 항암 치료 환자의 삶의 질을 호전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됐는데 안암병원의 김열홍 교수를 비롯한 15개 대학병원 연구진이 국내 438명의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을 진행한 결과 항암제 치료 중에 겪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인 그 피로도, 항암 치료를 하면 굉장히 피로가 심해지죠. 근데 그 피로도를 개선시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항노화, 이 홍삼이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희대 유전공학과 황재성 교수팀은 홍삼의 사포닌을 피부에 바르면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 또 산화 스트레스 조절하는 효과도 당연히 나와 있는데 20세에서 65세 성인에게 매일 8주간 홍삼을 복용하게 한 후 경과를 보니까 임파구의 DNA 손상이 17% 감소하고 체내 항산화 효소가 무려 56%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런 항산화 효과도 있다. 그리고 이런 항산화 효과로 인한 뇌의 활성산소 제거 효능이 있다. 그러니까 치매, 뇌손상 질환, 뇌졸중 같은 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다. 굉장히 효과가 많죠. 그리고 고혈압에 완화 효과도 있는데 또 이 캐나다 연구팀이 한 실험에서 홍삼을 섭취한 사람들의 동맥 경직도가 낮아진 효과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한 연구에서는 혈압을 낮춰서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고 정맥에도 부담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이 190 정도의 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홍삼을 투여하고 혈압을 관찰했더니 한 160 정도로 기존 대비 30 정도가 혈압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30이면 굉장히 많은 수치가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코엔자임 Q10만큼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이런 홍삼에서도 연구가 돼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치매 예방 효과,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뇌에서 생성이 되지 않게 억제해주는 그런 연구도 돼 있고, 학습과 기억력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높인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홍삼이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판매가 되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좋아도 우리나라에서 먹었을 때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흡수가 안 된다. 그래서 만성 폐질환으로 장기적인 항생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피부 질환으로도 아니면 여드름으로도 항생제를 많이 드셨거나 장 누수 증상이 와서 계속 장이 안 좋은
이런 분들은 홍삼을 먹어도 효과를 못 본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을 볼 때 뭐 워낙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제품 하나하나마다는 설명 안 하겠지만 몇 그램당 진세노사이드 예를 들어서 RG1, 뭐 RB1, 뭐 RG3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진세노사이드가 들어가 있고 그게 총 함량이 몇 미리그램이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을 보시고 본인의 장 상태를 보시고 제품을 구매하고 선정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한 하루 되세요.